수학을 재밌어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없어요. 재미가 별로. 나 참. 자, 안녕하십니까? 자, 특별 기획 수소 경제.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시간을 지나서 세 번째 왔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전기차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수소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새로운 산업 그리고 경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료 전지의 용도는 단순히 수소 전기차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지게차, 그죠? 항공기, 선박, 가정용 발전기, 이동용 발전기 등으로도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 한국에 가시면 포장마차에 보면 옆에서 덜덜덜덜덜덜 하고 이 발전기 돌아가잖아요. 이제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LPG 가스처럼 가스 하나 배달시켜 가지고 딱 꽂아 놓으면 전기가 그냥 나온다는 거죠. 소음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수소를 공급받아서 거기에서 이걸 통과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전기를 생산하는 거니까 용도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가정용 연료 전지가 25만 개나 지금 보급돼 있다 그래요. 벌써? 그럼요.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게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 송전선 이런 게 끊어지면 자체 발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만 개 정도가 돼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도시가스 있잖아요. 도시가스에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가 보급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천연가스와 물을 이렇게 반응시키는 습식 계질로 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발전을 한다는 거죠.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딱 이 얘기 들으면서 이게 단순히 수소 전기차에 국한된 게 아니구나 이거. 대단한 비즈니스가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소 전기차 한 대가 시간당 약 한 8kW의 전기를 생산을 한대요. 근데 8kW가 어느 정도냐 하면 에어컨을 1시간 돌리는데 약 1kW 정도가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에어컨을 8시간 돌릴 수 있는 전기를 1시간 만에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자동차 10만 대가 보급되면 원전 한 기를 폐기해도 된다.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대자동차의 주장이니까. 근데 지금 이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것 중에 단점이 뭐였냐면 굉장히 고가의 백금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백금을 촉매제로 해서 수소를 분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백금 가격이 비싸서 상용화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2002년에 그 연료 전지 셀 안에 들어가는 백금의 양이 약 한 200g 정도 됐었대요. 근데 지금 2016년에 이게 11g까지 줄어들었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약 한 6g 정도만 사용할 거라고 하죠. 지금 그 내연기관 차들의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뒤에 그 촉매제를 달거든요. 그러니까 공해 저감 장치에 촉매제로 사용되는데 백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일반 자동차에도 백금이 사용이 돼요. 근데 그때 사용되는 백금이 한 6에서 8g 정도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2020년이 되면 연료 전지셀에 들어가는 백금이나 일반 자동차에 사용되는 백금이나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양이. 그러니까 이 백금 때문에 연료 전지가 상용화되기 어렵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죠? 지금 자꾸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지금 연료 전기 산업이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겠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이런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연료 전기 셀이 지금 백금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기술 투입된 비용 뽑고 그다음 제작하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연료 전기 셀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그거 언제 보급할 수 있겠어? 상용화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미국 시장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걸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연간 1,000개의 연료 전지를 판매했을 때 연간 1,000개를 판다고 했을 때 1kW당 한 $180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1kW 생산하는데 한 180불 정도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넥소에 96kW 연료 전기를 탑재해야 되니까
연료 전기 가격만 17,000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료 전기 가격이 전체 차 가격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 정도여서 넥소 가격이 한 7천만 원 수준까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한 50만 대 양산 체제가 되게 되면 2006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1kW 정도 생산하는데 124달러 떨어지고요. 2016년이 되면 1kW를 생산하는데 53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만 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연료 전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한 36,000불 정도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지금 7만 불 하는 게 지금 거의 반 가격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원가가 그만큼 하락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0년이 되면 1kW당 약 40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가가 29,000달러로 떨어진답니다. 자동차가. 그러니까 좀 더 훨씬 싸게 수소 전기차를 살 수 있겠죠. 근데 조건이 50만 대를 양산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많이 팔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연 기관차하고 경쟁을 하려 그러면 1kW당 약 한 30달러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혼다에서 만들어진 이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백금이 11g밖에 안 들어가지 않아서 현재 1kW 생산하는데 약 한 30달러 정도 얼핏 된대요. 그러니까 연료 전지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뜨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제 수소 에너지원을 사용하면 수소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죠, 그죠? 생산, 이동, 그다음 보관, 그다음 연료 전지 이런 사업, 그죠?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에너지 전 세계 에너지의 약 한 18%를 수소가 담당하게 될 것이고 한 3천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리고 2조 5천억 달러의 수소 및 연료 전지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지금 경제 쪽에서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장밋빛이긴 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수소에 대한 얘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간 갈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 호주가 관련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호주가 전 세계적으로 수소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호주가 수소 강국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수소와 관련해서 호주는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나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나름 연구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전기차를 생산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전기차를 좀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소에 관련되는 연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조사했으니까 조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호주의 전기차는 어느 정도 보급이 돼 있나, 어느 정도 팔리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2018년도에 호주 전기차가 역대 최고치로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호주 내에서 역대 최고치고요. 전 세계 이제 선진국의 전기차 보급하고 비교해 보면 택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호주에 판매된 전기차는 약 한 2,017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호주 전체에 팔린 자동차 숫자가 87만 대임을 감안해 보면 전기차 비중이 겨우 0.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땅덩어리가 넓어서 전기차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거 충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요. 근데 실제 본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타고 나와서 300km를 뛴다. 뭐 다른 지방을 갈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내를 준행할 때는 300km씩 뛰지 않습니다. 350km 뛰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8시간에서 10시간은 제로에서 100%까지 완전히 충전할 때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20km 탔다 그러면 20km 떨어진 만큼 해서 다시 채우면 그만큼 시간이 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거기 이 충전소도 없고 그다음에 멀리 갔을 때
충전할 방법이 없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도심 운행하는 차들은 좀 팔리지 않을까요 앞으로? 지금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니까 호주에도 좀 더 이게 보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노동당이 2030년까지 관용차를 50%를 다 전기차로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했었으면 전기차 분야가 좀 이렇게 붐이 되면서 새로운 산업도 같이 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일단 전기차가 안 되면 다음에는 수소 전기차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뭐 여기에 트럭도 많고 그죠? 유트 같은 것도 많고 이런 상용차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는 전기차가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수소 전기차를 권하면 아주 짱일 것 같은데 호주는 수소 전기차가 더 팔리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현대는 넥소 그리고 토요타는 미라이가 호주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수소 충전소는 지금 현재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를 사도 그거를 수소를 공급받아서 지금 운행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있냐면 ACT 그러니까 캔버라 쪽에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수소 충전소를 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련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그 관련돼 있냐면 ACT 정부하고 현대하고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기업인 네오이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그리고 호주의 에너지 기업인 ACT EWAGL이 조인트 벤처로 해서 관용차 한 20대 정도를 수소 전기차로 운영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를 ACT에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호주 최초의 충전소가 되겠죠. 그리고 중국의 그로브라는 수소 전기차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2021년도까지 호주에 상용 수소 전기차를 공급하고 싶다라는 의향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2021년도에는 중국 수소 전기차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차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거든요. 낮아서 중국이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는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장 많이 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게 수소 전기차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료전지 기술이나 그다음에 상용차를 만드는 기술이 중국이 아무래도 한국이나 그다음에 토요타,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진입 장벽이 높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수소 전기차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국도 수소 전기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그럼요. 지금 한국에 와서 투자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토요타는 멜번에 그리고 시드니는 가스 전기 물 공급 기업인 제메나라는 기업이 수소 충전소를 하나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항상 계란이 먼저냐, 이 닭이 먼저냐 이 문제가 있는데요. 수소 전기차 보급해야지 하면 충전소 없어서 수소 전기차 공급 못 한다 그러고 충전소 만들어야지 하면 아니 타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충전소를 만들어 이렇게 해서 이게 산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국가가 어느 분야에 한 군데 이렇게 좀 투자를 하면 이쪽 분야도 확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충전소 말씀드렸죠? 충전소 30억 드는데 정부가 15억 대주고 그다음에 이거 15억은 그 사업자가 한다고 하는데 요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수소 전기차를 미는 그 뭐라 그러지? 이런 그룹이 어느 쪽이냐 하면 지금 현재 정유 회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수소 전기차를 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도 어떤 천연가스나 뭐 이런 데서 수소를 뽑아내야 되는 것도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인프라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세븐일레븐이나 아니면 칼텍스나 아니면 지금 다른 정유 주유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유소를 통해서 LPG 공급하듯이 가스 공급하듯이 수소를 공급해버리면 되니까 기존에 있는 인프라망을 이용해서 사업을 자기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그런 기업들이 수소 전기차를 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충전소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서 유치를 해서 충전소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쉽게 그런 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수소만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수소 충전소를 따로 만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깔려 있는 인프라망을 이용해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정부에서 조금 보조해주고 확 이걸 띄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호주는 이제 석탄, 우라늄, 그죠? 천연가스 이 자원의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탄은 세계 4위고요. 천연가스는 13위. 석유도 있나 봐요. 석유는 그러니까 원유죠. 원유는 25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겁나 많아요. 그죠? 근데 이 굉장히 자원이 많고 이 자원을 굉장히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제 수출 못하던 갈탄에서 수소를 뽑아내서 수소까지 수출하게 되면 호주는 진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이 자원 수출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주 내의 에너지를 수급 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겠는데요. 자료가 2016년도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에너지 소비는 석유가 39%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석탄 32.2%, 그리고 천연가스 24.8%,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6%. 그렇죠? 그리고 석탄은 1.9% 감소한 반면에 재생에너지가 2.6% 더 늘어나면서 화석연료의 사용은 줄고 재생에너지 사용이 조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2016년 호주 전력 생산은 석탄 발전이 63.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한다는 게 이제 그런 얘기죠. 지금 좀 줄었겠죠.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가 노후화돼서 폐쇄가 되면 새로 안 짓는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지금 2016년 기준으로 63.4%고요. 가스가 19.6%, 그리고 석유가 2.2%,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가 14.8% 정도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는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에너지 수출 강국인데요. 전체 수출의 47.7%가 에너지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호주 정부는 재생에너지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탄소 저감을 위해서 수소 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고 투자를 진행 중인 상태예요. 뭐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신경도 안 쓰는 줄 알았더니 그런 연구 개발도 하고 투자도 진행 중이더라고요. 아레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리뉴어블 에너지 에이전시라고 아레나라는 기관이 있는데 제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리뉴어블 그리고 하이드로젠 이렇게 찾아가지고 서치를 해서 쭉 프로젝트가 뭐가 있는지를 봤더니 수전의 방식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한 250가구를 공급해 보겠다.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빅토리아의 알토나라는 공장이 있는데요. 옛날 토요타 생산 공장이었는데 그게 폐쇄가 됐는데 그 폐쇄된 공장을 수소 생산 허브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교육 공간도 만들고 그다음에 수전의 방식 등을 이렇게 개발하는 곳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한 18개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정부가 한 3,250만 달러를 지금 거기에 투입하고 있고요. 전체 프로젝트 총액이 한 8,090만 달러 규모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019년 8월에 수소 수출 기회 보고서가 발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 수소 수출 시장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레나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CSIRO라는 호주 산업연구원도 국가 수소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쪽 수소를 호주에서 가져가겠다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하나 봐요.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와서 공장도 만들고, 지금 그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니까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수소 생산 시설 이렇게 해 놓은 거 보니까 제법 크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호주가 지금 이참에 좀 수소를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 정부, 현대 그리고 여기 호주 정부가 이렇게 모여서 미팅이 있었는데 제가 그 포럼 이름을 잘 모르겠네. 그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 대학 교수분 중에 한 분이 여기 SBS 코리아하고 또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인터뷰가 짧아서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호주는 수소를 생산해서 한번 팔아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팔지만 말고 이쪽에도 그런 어떤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어떤 기술이나 그죠? 연료 전지 셀 같은 기술들에 좀 투자를 해서 개발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주 과학산업연구원도 국가 수소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생산에 관련되는 로드맵이겠죠. 한국에서는 그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죠. 연초에 발표를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50만 대 생산 이걸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50만 대의 공급할 수소를 생산하는 로드맵을 만들면 50만 대 이상이 되겠죠. 토요타도 만들고 혼다도 만들면 그죠. 그래서 그런 수소를 공급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이산화탄소 없이 수소 개발하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19년 2월 기준으로 현대가 전 세계에 947대 팔았답니다. 현대는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 그죠? 연료전기 70만 개 생산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현대차가 미국에 판매하는 자동차 대수가 2018년 기준으로 66만 대를 지금 팔고 있는데요. 수소 전기차를 50만 대 생산하겠다 그러면 그 숫자가 엄청난 숫자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경제방송 들어보니까 그거 50만 대 만들겠어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만들어서 양산돼서 판매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수소 경제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생산되는 전기를 그냥 가져다 쓰면 되지 그걸 이용해서 다시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만들어서 다시 전기를 만드는 이 따오짓을 왜 하느냐. 이 수소 전기는 미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수소 경제 그죠? 수소 연료 전지 이거가 상당히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를 타면 수소 전지차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 그죠? 트럭도 많고 버스 같은 것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죠? 장거리 가야 되고 이런데 전기차로 옮겨간다면 수소 전기차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김 작가는 거의 반쯤 쓰러졌습니다. 너무 지겹다.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사가 재밌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가요?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입이 대빨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수소 경제에 대한 새로운 이 시각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수소 쪽으로 돌아섰는데 모르죠. 나중에 또 더 자세히 이제 파다 보면 또 수소가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소 이쪽 경제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호주도 만약 이런 경제에 좀 선두주자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수소 생산 쪽이라도 생산과 운송 그죠? 보관 이런 쪽의 기술이라도 좀 더 개발을 해서 세계적으로 좀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맨날 땅만 파지 말고 그죠? 있는 거 그냥 땅 팔아가지고 먹을 생각하지 말고 기술 개발을 좀 투자를 해서 정부의 리더들이 그죠? 국가의 리더들이 방향을 좀 제시를 하고 그쪽에 자원을 좀 투자를 해서 새로운 산업을 좀 일으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부에 걸쳐서 수소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에 도움이 될까요? 투자? 그렇습니다. 투자할 수 있죠. 지금 수소 관련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품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필터 회사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그럼 우리도. 네, 근데 투자할 돈이 없어서. 100불도 돼요?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을 좀 가지신 분이 투자처를 못 찾는다 그러면 그래도 투자하면 좀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끄기 전에 뭐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거를 처음 유튜브로 접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래도 호주에서는 최장수 팟캐스트 그다잇 오스트레일리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팟빵에 가셔서 Gday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치시면 저희 팟캐스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셔서 뭐 다른 내용들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년 됐으니까 에피소드 겁나 많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글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네이버 카페도 있는데 거기도 Gday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도 Gday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네, 가셔서 거기도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좀 여기저기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